친구 관계가 원만할 때, 좋을 때, 뭐 이런 거하고 관련된 호르몬 도파민.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의 행복감은 대부분 도파민이 1순위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로토닌 아니면 옥시토신 이게 필요하고요. 이게 2순위고요. 엔돌핀이 3순위입니다. 근데 이게 거의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노르아드레날린. 어떤 목표를 정하고 집중해서 그걸 꾸준히 추구하는데 경쟁자가 있을 때 나오는 게 노르아드레날린. 인간은 경쟁자가 없어도 행복을 못 느낍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를 얻고자 했는데 얻는 게 쉽지 않은데 얻었을 때 행복해요. 얻는 게 너무 쉬운데 얻으면 별로 안 행복해.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거예요. 동물이에요. 뭐 한정 판매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홈쇼핑에서. 지금 몇 개 남았습니다. 빨리 신청하세요. 전화번호 누르세요. 누를 때 되게 기분이 좋아. 그 얘기 들으면. 다른 엄마들은 못 산 것 같아. 나만 산 것 같아. 이거를. 이 아까운 거를 나만 산 것 같고 딴 여자들은 못 산 것 같아. 이 좋은 기회인데 그 홈쇼핑에서 엄청나게 그 심리적인 이거를 활용하거든요. 인간 행복도 만족하고. 이거 도파민이 나오지 않으면 카드를 긁지 않습니다. 인간은. 카드 긁을 때 또 이게 많이 나오고. 그 쇼핑 중독에 걸리는 게 쇼핑 중독은 두 가지 중독이에요. 도파민 중독하고 노르아드레날린 중독입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은 뭐냐면은 언제 나오느냐? 살까 말까 고민할 때 나옵니다. 그럴까 말까? 살까? 예산이 되나? 뭐 이런 거 할 때. 고민을 할 때 원래 노르아드레날린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냥감을 정하고 내가 저걸 잡을 수 있을까? 창 들고 막 쫓아다니면서 그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 사냥감을 내가 잡을 수 있을까 하고 창 들고 쫓아가는 거 하고 카드 들고 백화점에서 긁을까 말까 이거하고 심리가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짜릿한 걸 느낍니다. 쇼핑하기 직전에, 긁기 직전에 뭔가 짜릿한 느낌이야 몸에 막 느낌이 내가 막 살아있는 것 같아. 이 긁기 전에 딱 긁고 나면 나오는 게 도파민이야. 문제야 창을 던졌는데 사냥감이 맞았어요. 사냥감이 탕에 딱 쓰러지는 거 봤어 내가. 그때 도파민이 쫙 나옵니다. 카드 긁고 나서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홈쇼핑에서 전화하고 결제 버튼 누르는 버튼 있잖아요. 뭐든 샵이든 뭐든 간에 딱 누르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샀다 드디어. 잡았다 이거예요. 완전히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뇌 속에서. 그러니까 두뇌의 본능이라는 것은 단지 표면적인 작용만 달라졌지 이 석기시대 우리가 300만 년 동안 600만 년 동안 우리 인간을 지배해왔던 호르몬은 현대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세에서 8세까지 이 도파민 신경망이 자리를 잡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호기심의 정도, 그 다음에 시도나 도전 같은 거, 즉 그냥 자기 주도성이라는 거를 자기 결정성하고 자기 주도성을 느껴야 되는 것인데 이걸 느끼면서 도파민 회로가 3세, 8세 중에 발달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렇습니다. 호기심과 시도와 도전은 왜 엄마들이 이걸 못하게 할까요? 위험하습니다. 자, 옥시토신에 중독되어 있는 엄마는 아이를 키울 때 일상적인 위험도를 높게 잡습니다. 높게 잡아요. 자, 아까 아빠 사진을 보자고요.
한 아이가 아빠 나 저거 우리한테 과자 좀 직접 주고 싶어. 그래? 발목 잡고 알았어 내가 발목 잡아줄게. 줘. 과자 딱 쥐고 발목을 잡네. 직접 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 아빠 이거 저기 애들은 못 타. 야 재밌어 일단 타라. 막 무서워하고 있어. 아빠 양육과 엄마 양육의 차이가 뭐냐면 위험도의 수위가 달라요 서로. 엄마는 작은 걸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 아빠는 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굉장히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해법을 얘기를 해줄 텐데 초등학교 때까지 엄마 체험하고 아빠 체험을 분리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엄마는 안전한 환경에서 오페라를 보고 연극을 보고 영화를 보러 가고 도서관에 데려가고 이게 맞는 거예요. 야외에 나가거나 놀이터에서 논다거나 했을 때 엄마는 빠지는 게 좋습니다. 예, 엄마가 보는 수위가 높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걸 위험하게 보기 때문에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게 좌절됩니다. 호기심, 시도, 도전이 3세, 8세 사이에 도파민이 나오다가 안 나오고 나오다가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3세, 8세 사이에 엄마가 관리해버린 그렇게 관리해버린 애는 성인이 돼서 어떻게 되느냐? 도전할까? 에이 하지 말자. 할까?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두뇌 속에서는 도파민 자체가 충분히 나와줘야만이 성인이 돼서도 도전할까? 그래 하자 이런 애가 되거든요. 근데 창의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창의성은 두 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교육에서 하브루타가 대화로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교육하는 거잖아요. 하브루타가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관심도예요. 자, 후츠파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과감한 도전 정신입니다.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브루타와 후츠파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호기심 이후에 도전을 해야만 이게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은 실패와 실수를 할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아니 실수와 실패 확률이 없는 걸 누가 도전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리스크가 없는 게 어떻게 도전이 되냐고 그건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너무 당연한 과정인 거지. 실패율이 있으니까 도전인 거예요. 근데 그 실패율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얘가 창의적인 성과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바로 그 도파민 회로가 두뇌에서 세팅되는 나이가 3살부터 8살 사이가 이거예요. 이때 위험 수위를 사소한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엄마한테 양육을 받게 되면은 호기심, 시도, 도전이라는 걸 못하는 아이로 세팅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천재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3세에서 8세 사이에 친엄마와 떨어졌던 기간이 있는 겁니다. 상당 기간, 1년, 2년, 3년. 아니면 전부 다. 아예 엄마가 집을 나가는 거예요. 친엄마가.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친엄마가 키우면 무조건 과도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나이 때는. 근데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자녀를 5명 이상 키울 때 왜 그때는 꼭 보면 셋째, 넷째, 다섯째 애들이 창의적이야? 왜 그럴까요? 첫째, 둘째는 관리를 좀 해 엄마가. 그러다가 셋째부터 포기를 한다. 야,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아휴,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야. 엄마가 이제 관리가 안 돼. 그래서 큰애한테 야 네가 알아서 해. 친구들끼리 크는 거야.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준이 비슷하고 애들이 또 다 호기심이 강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얘기, 안 돼, 위험해, 하지마, 만지지마 이런 얘기를 셋째, 넷째, 다섯째는 안 듣고 살아 거의. 엄마가 놔버렸으니까. 그래서 꼭 걔네들이 셋째, 넷째, 다섯째가 이상하게 또라이가 많고 창의성도 좋고 나중에 꼭 뭔가 장사를 해서라도 꼭 성공을 해. 큰애 둘째는 큰애 장남들은요 공무원이나 교사 안 하면요 망해요. 사업을 못해. 이 도파민 회로가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엄마한테 관리를 받아버렸거든요.
물론 DNA로 타고나는 것이 있지만요. 인간은 자기 그 감정을 처리하고 생각을 하는 사고방식에 의해서 호르몬이 바뀌거든요. 호르몬 패턴이 바뀌어요. 자기 두뇌 속에서. 두뇌 속에서 호르몬 패턴이 바뀌잖아요. 그럼 DNA가 바뀌어버려요. DNA가. 그걸 후성유전학이라고 합니다. 후성유전학. 후천적으로 DNA가 바뀌는 현상이에요. 무슨 얘기냐? 3세부터 8세 사이에 이 도파민과 관련된 시도와 도전과 관련된 DNA가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친엄마들이 그거를 도전 못하는 애로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음식과 관련된 건데 최근에 후성유전학 연구에서요 10세 전후에 배고픔을 체험한 사람이 면역력이 좋은데 그게 손자 때까지 유전된다라는 발표가 있어요. 10세 전후에 자기가 먹는 음식을 풍족하게 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면역력이 좋고 아무도 안 걸리고 근데 그게 또 유전이 돼요. 제가 아까 남자가 예쁜 여자로 못하는 건 면역력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인네들 왜 말이 많으신 줄 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 응? 이불 닫고 지갑을 열라는 격언이 왜 있어요? 나이 먹으면 이불 닫고 지갑을 열어라. 왜 자꾸 뭘 가르치고 싶어져? 나이 먹은 사람의 그러니까 내가 늙었다라고 판단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 그걸 꼰대라고 그러네. 꼰대 학교에서 맨날 뭐 가르치려고 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 꼰대라고 하는데 자기가 꼰대가 됐으면 이미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역력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면역력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준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왜 말을 하죠? 이게 속도가 돼요. 속도가.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기여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인간은 도파민이 나오면서 면역력과 도파민은 비례합니다. 도파민이 높을수록 면역력이 좋아져요. 왜 노인네들이 지갑을 안 열고 일단 돈이 없으니까 지갑을 안 열어요. 인색해. 왜 자꾸 입만 여느냐? 내가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오래 살고 싶은데. 그래서 돈 받으면서 들어줘야 됩니다. 그 꼰대들의 얘기는. 왜? 내가 그 사람을 좀 건강하게 해주고 있으니까. 뭔가 나한테 도움되는 메시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별로 없는데 자꾸 막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그래. 노인네들의 특성이에요. 더 오래 살라고 바라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야동을 보는 것도 바락이에요.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걸 봐야지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번식기 때 나왔던 청소년기 번식기가 나왔던 호르몬은 모든 수컷들은 옷 벗은 여자를 봐야지 나옵니다. 그걸 보면 건강이 좋아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남편에게 야동을 한번 허락해보세요. 그럼 테스토스테론이 더 강해집니다. 남성 발기력이 더 세져요. 수많은 우리 와이프 아닌 다른 여자들을 봤다 이거예요. 눈으로 시각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다시 번식기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듭니다. 몸이. 그래서 그 성행위를 할 준비가 점점 돼가는 것이죠.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근데 보통 여자들이 이렇게 안 하죠. 질투심을 느끼죠. 왜 화면에 있는 나보다 이쁜 여자를 보는 거예요? 응? 뭐 하는 거야? 너 변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저렴한 방법이에요. 실제 여자를 바람피지 않으면서도 그 남자의 면역력을 높이고 그 야성, 그 본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인포 왔을 때 그런 치료를 하는 겁니다. 정신과에서. 왜 남자는 그걸 봐야지 치료가 되거든요. 본능이니까. 자, 다시 아이의 본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음식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호기심, 시도, 도전, 뭔가 위험한 것을 할 때 더 많이 나오는데 위험해 보이는 것을 할 때 더 많이
나오는 게 아까 홈쇼핑에서 딴 여자들은 이 기회를 놓친 거를 내가 샀을 때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어린애들을 잘 보세요. 뭐 높은 데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동굴 같은 데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는 좀 본능이 좀 다른데 뭔가 흔들린다거나 이렇게 높거나 내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게 있으면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 두뇌를 성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동물들이 놀이행동 기간을 갖듯이 15세 이전에 15세까지 두뇌가 완성되기 전에 15세 이전의 아이들은요 자기가 균형을 잡아야만 하는 놀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단 애들이 보면은 여기가 꽃밭이 여기 화단이야. 화단에 이게 가드레일이 있는데 거기 위에 꼭 올라가고 싶어요. 엄마가 손 잡아주잖아요. 손 잡아주지 마세요. 곧 떨어진다고 죽나요? 잡아주는 순간 얘 두뇌를 망치고 있는 거야, 엄마가 지금. 3세부터 8세 사이에 왜 엄마가 얘들 두뇌 망치는지 아시겠죠? 무조건 잡아줘, 손을. 길거리 갈 때 그런 실수하는 엄마도 정말 많이 보는데요. 별로 위험하지도 않은 길인데 본능적으로 손을 잡고 끌고 가. 굉장히 안 좋아요.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이냐? 한 두세 발자국 아이가 먼저 앞에 가야 돼요. 우리 그 롯데마트 가자. 너 롯데마트 가는 길 알지? 응, 엄마 알아. 먼저 가, 엄마가 따라갈게. 내가 한 발자국 가다 돌아옵니다. 진짜 따라와. 3살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얘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지가 자기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죠. 이 사소한 차이가 어마어마한 성인기의 차별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 사소한 차이가. 물론 막 차고 막 싱싱 다니고 그만 손 잡고 가야죠. 근데 손 잡고 가더라도 끌고 가지 마세요. 동일선상에서 가거나 아니면 내가 팔을 약간 앞으로 해서 아이가 약간 앞에 가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를 끌어야 돼요. 이게 그 어떤 사소한 행위에서 도파민의 차이고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뇌과학자들이 인간이 도파민이 언제 가장 많이 나오는가 봤더니 배고플 때 결핍 상태에서 음식에 대한 기대, 음식에 대한 계획, 음식에 대한 요리. 자, 계획과 요리 사이에 원래 인간은 사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냥 체질이 있었어요. 그 크리스마스 트리 보면은 초록색 사이에 그 빨간 분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걸 보실 거예요. 인간은 그 색깔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조금 있으면 달콤한 과일을 내가 먹을 수 있구나. 음색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그리고 그 열매를 딸 때 발견하고 어떻게 해서 좀 높은데 야 너가 저기 엎드려 네 등 위에 올라가서 내가 딸 거야. 이런 거예요. 회의할 때. 뭔가 사냥감이나 과일 같은 거를 채집하려고 기대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요리를 할 때 이때 많이 나오는데 결핍 상태에서 훨씬 많이 나옵니다. 배가 고팠어요. 무슨 얘기냐면 15세 이전에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단거하고 먹을 거를 자기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갈구를 합니다. 10살 이전에 단 거를 갈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뇌에서 포도당을 엄청나게 쓰거든요.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10살 이전의 아이는 무조건 단 거를 좋아합니다. 보통 어른들보다 포도당을 쓰는 양이 2배예요, 2배. 그 몸의 비율로 봤을 때. 보통 인간이 20%에서 25%를 씁니다, 두뇌에서 에너지를, 포도당을. 아이는 자기 전체 에너지 50%를 써요. 단 거를 먹지 않으면 그게 커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빨 썩을까봐 단 거를 너무 금지시키잖아요. 뇌발달에 안 좋을 수 있어요. 두뇌에서 포도당이 필요한데, 그걸 지금 적절하게 채워주고 있느냐 이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방금 했던 말도 맞는데 문제가 뭐냐? 두뇌의 포도당은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은 뇌세포가 시냅스를 더 잘 형성하긴 하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지속적으로 포도당을 내가 너무 잘 제공을 줘 애한테.
시냅스는 잘 발달을 해요. 뭐가 사라져요? 도파민이 사라져요. 왜? 도파민은 결핍 상태에서 그 음식을 기대하고 계획하고 사냥하고 요리하고 채집할 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5세 이전의 아이가 용돈이 풍부했거나 용돈이 풍부하면은 어디 가서든지 내가 배고픔이 느껴질 때마다 바로 사 먹을 수 있죠. 그죠? 결핍 상태가 너무 빨리 해소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양육이 아니라 자식을 사육하듯이 먹이는 엄마. 하루에 3끼 꼭 먹어야 돼. 이런 엄마들 있잖아요. 간헐적인 단식은 도저히 못 봐줘요. 어떤 엄마들이 그런 엄마일까요? 전업주부가 주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조금 바쁜 엄마가요. 조금 바쁜 엄마들의 자식이 더 우욕이 강해요. 성인기가 됐을 때. 근데 전업주부 밑에서 큰 아이들은 도파민 이상하게 약해져 있습니다. 왜냐면 먹이는데 너무 집중을 해버리니까 먹이는데. 그래서 이 결핍 상태를 맛보지 못하고 자라버린 거죠.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등치는 크고 몸은 튼튼한데 암이 더 빨리 옵니다. 왜? 면역력은 도파민하고 비례한다고 그랬죠. 10세 전후에 음식을 너무 풍부하게 먹으면 암이 더 빨리 온다니까요. 더 빨리 죽어요. 세포가 그 면역세포의 양이 더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게 성인기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쓴 책이 제 분해사용 설명서라는 책이에요. 저기 노트북에 붙어있죠. 저게 의학서적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일단은 부모가 용돈을 충분히 줄 수 없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가난한 척 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 돈이 있다가. 지금 현대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원래 마트 같은 게 없었어요. 여러분 시골 출신들 좀 있죠? 그죠? 과자 사 먹으려면 고개 넘어가야 돼. 우리 같은 경우. 그렇죠? 제가 자란 시골은 장난감 총 같은 거 사려면 한 5km 정도를 걸어서 고개를 넘어가야지 가게가 있었어요. 그리고 구멍가게가 있긴 있었는데 동네에. 그래서 무슨 뭐 불량식품 사 먹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돈이 없어. 시골은 돈이 없어요. 쌀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건 뭐예요? 할아버지 쟁기 갖다가 엿바꿔 먹는 거. 가끔 가다 엿장수 왔을 때. 집에 있는 뭐 삽, 쟁기 그냥 다 갖다가 할아버지 또 그걸 또 장터에 가서 사와야 되고. 근데 애들이 엿바꿔 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컸습니다. 저도 그렇게 컸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먹을 것을 즉시 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이게 훨씬 가난한 애로 자라게 돼요. 얘가 엄마 아빠가 가난한 척하면은 손차를 줄 수가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 친구들이 과자 사 먹을 때 그 참 얻어먹는 거 혹시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정말 치사하죠. 저 해봤거든요. 요만큼 떼집니다. 요만큼. 그거 먹고 너무 맛있는 거야. 조금 떼주기 치사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쉬우니까 그걸 받아 먹을 때 그게 얼마나 맛있어요. 그게 뭐예요? 결핍 상태에서 음식에 대한 기대를 해가지고 음식을 먹었는데 여전히 결핍 상태예요. 계속 악수가 아니야. 계속 결핍 상태야. 채워지질 않아 내가. 그게 우리 시골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가져온 그 인간성은 어디서 왔느냐? 어렸을 때 결핍에서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남에 비록 여러분 중에 빌딩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1,000억짜리 빌딩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전혀 비밀로 해야 됩니다. 자기를. 그러면서 환자집으로 달동네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것이죠. 용돈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얻어먹기도 힘들어지면 그래가지고 학교 급식도 있으니까 급식 먹고 나서 이제 저녁 때 되면 배고프잖아요. 집에 딱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엄마는 원래 냉장고에 먹을 거 안 넣어놓는 거 알지? 냉장고 딱 문 열었는데
돈밖에 없어. 그래서 자, 시장 보러 가자. 이 상태거든요. 곁에 상태에서 집에 오자마자 밥이 있을 줄 알았어요. 없어. 엄마가 시장 보러 가자. 기대. 너 뭐 먹고 싶어? 엄마 떡볶이. 떡볶이 들어가고 그 중에 몇 가지는 너가 장을 보고 엄마는 좋은 떡을 고를 테니까 너는 뭐 나머지 두 재료를 골라. 그래서 시장을 보게 만들어요. 그게 뭐야? 움직이는 기대와 계획. 애가 직접 초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직접 불러. 같이 요리를 하는 시죠. 근데 이때 뭐가 어떤 게 좋으냐? 이게 남녀 구분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남자애들도 요리를 시켜야 돼요. 요리를 딱 해놨는데 마침 동생이 온다거나 아빠가 집에 오는 거야. 내가 떡볶이를 해놨는데 아빠 이거 내가 했어. 엄마랑 같이 했는데 지가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했어. 딱 동생하고 아빠가 먹는 걸 볼 때 그 순간에 눈에서 도파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 1시간 동안 요리해서 자식들이 먹는 거 볼 때 기분 되게 좋죠. 도파민 때문에. 도파민은 기여할 때 나옵니다. 15세 이전의 아이가 공동체에 뭐든지 기여하게끔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무조건. 그것이 노동이 될 겁니다. 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책상에서 공부를 할 때 엄마가 시켰어, 공부를. 그거는 물론 장기적으로 기여 행동이긴 해요. 얘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 집안에 보탬이 돼. 그러나 아이들은 그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기여한다고 느낄 수가 없어요. 공부는 뭐냐면요. 15세 이전의 공부는요. 놀이와 결합돼야 됩니다. 재밌어야 돼요. 그게 의무가 되면 안 돼요. 공부가 의무가 돼버리면 공부가 재미없다는 게 세팅이 됩니다. 15세 이전에. 그럼 그 이후에 두뇌는 공부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이건 나의 면역력에 도움이 안 되니까. 자기 신체를 망친다라는 몸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공부는 몸에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5세 이전에 그렇게 세팅이 돼요. 그러니까 15세 이전은 그 에듀테인먼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공부 자체가 놀이하고 무조건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얘는 공부 로맨스라는 게 생겨요. 그러나 그 공부 로맨스라는 것은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로맨스는 기본적으로 도파민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결핍이 반드시 설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 15세 이전에 음식에 대한 결핍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요? 문제죠. 이 풍부한 세상, 먹을 게 이 풍부한 세상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지금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음식이 지금처럼 풍부한 현상이요 300만 년의 역사 동안 전혀 없었습니다. 20, 30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맘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는 뭔가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요. 이게 70년대 80년대에도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세끼 밥 먹는 게.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인간한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비정상적인 양육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이 되지 않는 양육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도파민이 없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왜? 나중에 커서 아무것도 시도를 안 하거든요. 리스크 다 피합니다. 위험한 걸 다 피해요. 그러나 현대 환경은 뭐예요? 리스크가 커지는 환경입니다. 예전에는 5가지 아이템을 투자하면 그 중에 하나가 성공했어요. 7, 80년대. 그게 이제 성장 경제 때는 그럽니다. 성공률 20% 정도가 나와요. 주식 투자든 벤처 투자든 간에. 지금은 5% 미만이에요. 한 2, 3%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2, 3%면은요. 한 50개 투자해야 그 중에 하나 성공해요. 그래서 지금 사내 유보금이 많아지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데가 없어요. 실패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게 이제 안전빵 투자를 하게 되는 게 이제 부동산하고 땅하고
황금을 사게 되는 건데 지금은 황금하고 땅도 부동산도 위험해졌어요. 황금도 지금 올라가다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은 채권에 투자라고 그러거든요. 향후 한 10년 정도는 채권이 상승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펀드는 채권하고 결합된 주식하고 채권이 결합된 게 가장 이익률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제주도하고 강화도 같은 데 땅을 샀어요. 관광지가 잘 될 것 같아서. 근데 이미 땅값이 다 올라가지고 관광지에 투자를 할 데가 없네, 나중에. 지금 땅 투자는 뭘로 갈까요?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왜? 앞으로 식량 전쟁의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먹거리의 가격이 올라갈 게 뻔하기 때문에,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땅을 사서 일단은 경작을 하라고 하겠죠, 아마. 그죠? 음식물 가격이 지금 2배, 3배 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경작한 것에 50%를 나를 주시오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전에 소장농들이요, 90%를 줬습니다, 지주한테. 쌀 10가마를 생산을 하면 자기가 한 가마 먹고 90%를 줬다고 해요.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왜?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정말입니다. 다시 그 사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절대 땅을 팔지 말라고 합니다. 자식 때하고 손자 때를 생각해요. 미래에는 국물가가 반드시 오릅니다. 기후,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이에요. 기후변화. 어쨌건 먹거리가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지금 국물가 얘기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가난한 척하는 게 너무 힘들다. 나는 굉장히 그 패션을 좋아하는데 난 명품 아니면 안 가지고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굶을 수밖에 없는 체험을 설계한 여행을 가야 됩니다. 도시락을 깜빡 까먹고 등산을 간다고. 물만, 배낭을 열어봤는데, 물밖에 없어! 하루 종일 쫄쫄쫄 굶는 거야. 2끼를 굶고, 저녁도 내려와서 식당에 딱 갔어요. 갔는데, 아빠가 지갑을 놓고 왔네, 집에.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야, 안 되겠다. 집에 가서 해먹자. 3끼를 굶고 집에까지 가겠다. 바로 이런 설계.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어떻게든 우리 아이가 교묘하게 일주일에 6일을, 7일을 굶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체험만으로도 바로 이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이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그렇게 해도. 근데 그런 것 자체를 설계를 안 한다는 거죠. 계속 먹인다는 겁니다. 먹이고 또 먹이고 우리의 키 작아지면 어떡하나 이것만 걱정하고 있어요. 의욕과 도전 이게 작아지는 거 걱정 안 하고 키 작아지는 것만 걱정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양육이 아니라 사육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인간의 두뇌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발달하느냐를 생각하고 키워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결핍을 설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놀이, 재미하고 공부나 이런 거를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의 기본적인 뭐가 있냐? 5가지에서 9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인간은 이걸 느낍니다. 자기 결정성을 느껴요. 심리적으로. 부모가 또는 스승이 자식이나 제자를 키울 때 항상 선택권을 5가지에서 9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머리가 좋으면 한 10가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면요 5가지를 생각하는 어머니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2-3가지밖에 생각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5가지가 넘어야지 인간은 이걸 느끼고 도파민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뭔가를 선택하는 경험을 많이 줄 것이냐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펙트럼. 자, 왜냐면 초등학교 때 제 유튜브에
구독을 치시면 구독을 좀 하세요. 제 유튜브 채널이 나와요. 요즘에 동영상을 좀 많이 올려서 제목을 제대로 못 달고 있는데 채널 보면 제목이 쫙 있습니다. 중학교 아이 동기부여하는 방법, 또 AD